안녕하십니까. 행정법 문제풀이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56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26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는 판례 문제인데 박스에 나와 있죠. 박스 속에 판례가 들어가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허가를 해주면서 말이죠. 허가 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갱신 기간을 도과해가지고 넘겨가지고 상대방이 허가 신청을 했다는 것이죠. 갱신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는가, 즉 종래에 허가가 무효가 되겠는가,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효가 되겠죠. 아무래도 잘못은 상대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기간이 지났는데 이걸 봐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종래 허가는 소멸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2013년 2월 28일이 지나면 종래 허가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이게 답이 되겠죠. 상식적인 생각을 넘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법은 상식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도과기간, 즉 경신기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허겁지겁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종래 허가는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판례죠. 자, 26번 답 2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27번 다음 중 특허가 나와 있죠. 특허는 수익적 행정행위다.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한테 도움을 주는, 이익이 되는 행정행위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행정청에서 재량으로 판단하겠죠. 특허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죠. 기속행위가 아니겠죠. 어떤 출원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3번 보세요. 구체적 특허 처분의 형식에 의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자, 구체적 특허 처분 말고 말이죠. 법령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법령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특허로 인한 이익은 권리로서 이익이다. 권리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형성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죠. 형성적 행위다. 형성됐다, 이런 얘기죠. 형성적이라는 것은 권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권리가 변동하고, 그 다음에 권리가 소멸하는 그런 행위를 토탈해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권리가 생성,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소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법 문제를 보니까 너무도 재밌죠. 다른 과목은 상당히 추상적이라 답이 쉽게 안 나왔는데 행정법은 유일하게 답이 쉽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어떤 과목보다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행정법이에요. 이론은 참 어렵죠. 그렇지만 문제는 쉽게 난다. 여러분들 문제가 쉽게 나오면 좋겠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자, 28번입니다. 인가. 자, 우리가 허가, 그 다음에 특허, 그죠? 그 다음에 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트리오입니다. 트리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인가에 대해서는 말이죠. 제 책 기본서 1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인가는 뭐냐면 행정청이 말이죠. 제3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함으로써, 제3자니까 누굽니까? 상대방이 되겠죠. 상대방이 인가를 신청하겠죠. 인가 좀 해달라고 어떤 요건을 갖춰가지고 나왔는데 뭔가가 부족하겠죠. 이거를 행정청이 보충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인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법률 보충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1번 보세요. 법령에 의한 일반적 인가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인가는 말이죠.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항상 구체적인 처분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법률에 의해서 인가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자, 차이점이 있죠. 특허 같은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인가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행정법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을 말이죠. 서브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좋은 큰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9번. 아래에서 동일한 성격의 행정행위끼리 묶인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업면허. 업면허니까 허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발생시켜준다, 이렇게 의미로 봐야 돼요. 그래서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촌 조명 허가, 하촌을 조명하라는 허가가 있었죠. 자, 이것도 특정인에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권리를 발생한다 이렇게 본 의미에서 특허입니다. 자, 2번 교과서 검정, 그 다음에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 이건 뭘까요? 자, 국가시험 합격자를 점수별로 나열했죠. 그런 다음에 이걸 확인하는 절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에 해당합니다. 합격자를 말이죠. 결정하는 거 있겠죠. 여러분들도 공무원 시험 합격할 때 등수별로 나가죠. 그죠? 공무원 시험은 직업공무원 제도에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직업공무원 제도가 왜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행정이라는 걸 하죠. 행정은 바로 공익을 실현하는 그러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목적으로 그런 행위가 행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실력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젊어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도 약간 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직업 공무원 제도고 바로 실적주의, 성적주의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발명의 특허, 그 다음에 광업 허가 이렇게 돼 있는데 발명의 특허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뭡니까? 확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확인 이렇게 쓰시고 광업 허가는 뭡니까? 말은 허가라고 나와 있지만 특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과거엔 말이죠. 이 광업이 인기가 있었어요. 광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 광업이 이제 관공산업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한여름에 말이죠. 저도 이제 이 탄광에 들어가 봤는데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그래서 피서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어떤 탐험적인 어떤 생각할 때 그쪽에 이제 많이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갑니다. 동굴처럼 돼 있으니까요. 자, 이런 경우는 특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 다음에 귀화 허가. 자, 말은 허가지만 특허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허가. 공유수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수면 또는 이런 것을 공유수면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매립. 왜 매립했겠습니까? 어떤 호수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이걸 매립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토지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만큼의 토지가 발생한다. 그렇죠? 이런 거는 특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제 기본서 180페이지 내외에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0번 별표 3개입니다. 30번은 왜 중요하냐? 바로 부담 때문에 중요합니다.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담이죠. 자, 여러분들, 나 너무 부담 가졌어. 이런 말 많이 하죠. 역시 상대방도 부담을 갖는 거죠. 그래서 부당별구 금지 원칙이 행정의 부담과 가장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가 틀렸을까요? 답 4번으로 해주세요. 부담부 행정행위 경우 부담을 이행해야 주된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진 않죠. 일단 뭡니까? 부담부 행정행위가 있을지라도 처음부터 부담과 관련 없이 행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답이 4번이 되겠네요. 부담을 줬을 뿐이지 행정행위 효력, 즉 부담을 이행해야만 행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여러분들 행정의 부관의 종류가 많죠. 조건기한 뭐 부담도 있고 많죠. 기한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부담이라고 그랬죠. 부담은 독립쟁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교재 58페이지입니다. 31번은 뭐 쉽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 1번을 해주세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기한의 도래를 행정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그렇지 않죠. 당연히가 틀렸고 지우시고 조건의 여러 가지 조건의 개정을 고려해서 다른 것도 고려한다 이런 얘기죠. 그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32번 보겠습니다. 행정행위 부관. 매우 중요하죠. 별표 4개입니다. 자, 행정행위의 부관은 왜 중요하냐면 상대방의 말이죠. 특히 말이죠. 부관 중에서 부담이란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독립하여 쟁송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오로지 부담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자, 1번 보세요.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행정행위다. 자, 요걸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행정청이 있는데 을에게 말이죠. 행정행위를 했죠. 요게 있고 말이죠. 행정행위가 있고 요 속에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부담을 주었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부담이 행정행위와 구별되는 전혀 다른 게 아니란 얘기죠.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행정행위 속에 포함되지 따로 떨어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렇지만 요거에 대해서 부담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행정행위 자체도 소송할 수가 있지만 부담 자체도 행정쟁송, 즉 소송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독립쟁송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 부담에 대한 독립쟁송은요 매번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만큼 시험 중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고 행정법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획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숙지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부과는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독립된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포함됐다라고 그랬잖아요. 별개 행정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자, 2번은 뭘까요? 행정행위 효력의 소멸 동그라미 키워드입니다.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 이거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까요? 이것을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해제 조건.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건 민법상의 어떤 법이론을 들여온 건데 민법상에 보면요.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해제시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정지 조건설은 뭡니까? 조건을 성취했을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답이 되겠죠. 오토매틱으로 답이 돼야 됩니다. 부담은 독립해서 쟁송할 수 있다. 입이 마르도록 제가 강조했죠. 부담은 독립쟁송 가능하다. 스님이 어떤 연부를 하듯이 목사님이 성경책을 성경전설을 암송하듯이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항상 암기를 해야겠죠. 오토매틱으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답이 32번에 4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59번입니다. 59페이지 33번 보세요. 답을 5번으로 해주세요. 이건 쉬우니까요. 행정행위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불가쟁력은 뭐냐면 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행정처분이 뭐죠? 행정행위 처분이.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따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34번은 불가쟁력이 뭔가를 한번 물어보는 문제였죠. 행정행위가 있었는데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법률관계 안정성을 추구했다.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아달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바로 1번. 이것은 행정행위의 하자승계다. 하자승계도 엄청나게 중요한 이론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이것은 불가쟁력에 대한 얘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60페이지에요. 35번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비교했죠. 자,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좀 약간 다릅니다. 불가변력은 말이죠. 모든 뭡니까? 모든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불가쟁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이런 거는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브노트에다가 적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겠죠. 자, 다음으로 36번입니다. 36번은요, 행정행위의 하자인데, 자, 별표 4개가 되겠죠. 하자승계는 뭐냐면, 행정행위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자, 행정행위가 말이죠. 어떤 처분이라는 게 있죠. 행정행위 또는 처분이 하자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원래 행정행위, 행정처분을 했는데 여기 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연결해 가지고 다음에 행정행위가 또 있었다는 얘기죠.
즉 뭐냐면 이거를 선행정행위라고 합니다. 또는 행정처분. 이거 후행정행위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선 먼저 발생한 행정행위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자가 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즉 승계가 되겠는가 이런 얘기죠. 원래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를 치유하는 게 목적이에요. 즉 뭐냐면 A라는 행정행위 했을 때 시간이 흐르면 원래 하자가 치유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자 승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4개를 치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래서 기본 교재 229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여기에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행정행위 무효인 흠이 있으면 그 흠은 후행에 승계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3번이 답입니다. 직위해제 처분과 직권 면적 처분, 면직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가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229페이지 참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겠죠.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요거를 4번으로 해주세요. 전자는 사정 판결할 수 없으나 후자는 사정 판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사정 판결할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무효인 행정행위는 사정 판결할 수가 없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답이 5번이에요. 자, 38번. 38번도 하자승계 문제 아니겠어요? 이만큼 우리 하자승계 문제가 매번 출제되고 있어요. 답 몇 번입니까? 표준 공시지가인데 요거는 하자승계가 인정됐다라고 봤어요. 자, 이것도 문장이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 표준 공시지가 그 정도 네모칸 치면 되겠죠. 이런 것처럼 이거 뭡니까? 키워드가 있어요. 이 키워드가 나오면은 인정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38번 중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3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9페이지는 하자승계 문제를 말이죠. 한번 다 모아가지고 한번 판단해 봤어요. 자, 하자승계를 인정한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기억번 보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와 과태처분. 자, 하자승계 인정했겠죠. 맞습니다. 2번 표준, 좀 아까 표준 공시지가 얘기했죠. 수용 재결 처분. 수용 재결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용 재결 처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자가 승계된다라고 봤습니다. 다음으로 비읍번 보세요. 대집행 절차상 개고 처분과 대집행 영장 발부 처분, 통고 처분이 했을 때, 자, 개고 처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자가 영장 발부까지 통보한 것까지 영향을 끼치겠는가? 끼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답이 1번 되겠습니다. 대증패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여기다가 중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이에요. 하자 승계 또 나왔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치유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5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 이럴 때는 본인이 아무리 추인해봤자 이것은 치유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1번으로 넘어갈게요. 41번은 말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행정청의 직권 취소인데 답을 2번으로 해주세요. 문장은 상당히 길었습니다만, 자, 보겠습니다. 새로운 후발적 사정에 따라 당의 행위를 존속시킬 것이냐 아니면 소멸시킬 것이라는 판단은 말이죠. 철회권이나 그 다음에 취소권은 그 성질이 같이 한다? 자, 철회권과 취소권은 성격이 다르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에 내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철회라는 것은 장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죠? 장래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을 철회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취소는 장례적으로가 아니라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을 취소라고 합니다. 시험을 내고 싶겠죠. 특히 이제 사회 같은 문제, 사회 문제에 많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선택 과목 중에 사회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많이 나옵니다. 취소와 철회, 무효를 구별하라.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역시나 행정법에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철회권과 취소권이 성질이 다르죠. 같지 않죠? 어떻게 다릅니까? 장례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느냐, 즉 장례적으로 효력을 없애버리느냐, 아니면은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가, 이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42번입니다. 행정행위 철회 나와 있죠. 답 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었는데 말이죠. 가분성,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만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분성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눌 수가 없을 때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자, 우리가 여러분도 이 행정법을 정말 행정법을 완벽하게 하려면은 20년이 아니라 30년 가지고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소기의 목적, 공무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합격하려면은 이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말이죠. 이 행정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면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다른 과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죠. 기계적으로, 그 다음에 탄력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내용은요, 행정행위 실효, 이런 내용인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효의 법리 또는 실권의 법리라고 그래요. 이거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권리 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러한 사법상의 어떤 원칙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가 발생했습니다. 행정행위가 있었는데 이게 하자가 없었어요. 원래 하자가 없었습니다. 한문도 좀 쓰겠습니다. 없었다. 하자가 없었는데 하자 없이 성립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사후적으로. 어떤 특정한 상황이랄지 사유가 발생했다. 원인이죠. 이렇게 발생했을 때 장례적으로 말이죠. 장례적으로 소멸시키는 거. 이것을 실권의 법리 또는 실효의 법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와 관련된 게 많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취득시효랄지 소멸시효 이런 게 있습니다. 주로 소멸시효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사법상의 원리인데 공법상에서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답 2번을 해주세요. 자, 행정행위가 그 성립상 중대 명백하게 존재했다.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 그럼 뭐예요? 무효가 되겠죠. 이거는 무효입니다. 자, 행정행위의 실효는 처음에 하자가 없어야죠. 처음부터 중대 명백하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죠? 틀렸죠. 그래서 이 내용은 무효에 대한 얘기지 실효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볼 실효 내용이 아니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 2번입니다. 자, 44번에요. 행정의 효력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복합적인 문제예요. 어떤 복합적인 문제냐? 행정행위 효력에 대한 문제 플러스 대집행 효력입니다. 자, 보세요. 위법한 대집행 완료가 되면 자, 대집행이 위법했는데 이게 완료가 됐습니다. 이럴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없다가 답입니다. 대집행이 이미 끝났어요. 위법했는데도. 이럴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대집행이 항상
적법할 수는 없겠죠. 법리상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완료가 됐을 때는 다른 방법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 판례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행정법도 최소한 3,000개가 넘어요. 3,000개가 넘는 판례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다 공부하려면은 10년도 더 걸립니다. 방법이 없겠죠.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좀 승부사가 돼야 돼요. 시험에 대한 승부사가 돼야 합격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66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45번 행정의 하자가 나와 있죠. 자, 3번을 답을 해주세요. 3번. 3번 보시면은 점점점 돼 있고 그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자,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순서가 있는데 각하라는 게 있어요. 각하. 그 다음에 이제 기각, 그죠? 기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인용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각하는 뭡니까? 소송 요건, 소송 조건이라고 하죠. 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아예 문턱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각은 뭡니까? 기각은 받아들이지 않은 걸 말하죠.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즉 어떤 명분이 없다. 어떤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을 기각이라고 해요. 인용은 뭡니까?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은 각하가 틀렸습니다. 이미 본안 판결, 여기부터 본안 재판이라고 그래요. 또는 본안 소송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본안 전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번을 보겠습니다. 행정의 부가 나와 있죠. 자, 46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 표시 해주세요. 자, 답을 3번으로 해주세요. 행정청이 부담을 부과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를 했다. 자, 협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협의학 형식으로 미리 정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거는요, 부담 또는 단독 행위로서 행정의 본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는데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즉 협약 형식으로 부담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방과 협약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담을 가질 테니까 처분할 때 부담을 달라.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답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8페이지입니다. 행정상 확역이 나와 있죠. 답 1번으로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본처분 근거 규정과 구별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거 규정이 필요 없다고 봤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8번이에요. 48번도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그래서 답 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에 확역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9번 중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획입니다. 별표 3개입니다. 행정계획이죠. 행정이라는 것은 말이죠. 원래 이 행정은 계획을 하기 전에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정책을 결정하게 돼 있죠. 결정하는데 누가 행정계획을 하냐면 일반 공무원들이 행정청에서 하겠죠. 행정정책 결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플랜이라고 합니다. 플랜. 그 다음에 이제 C에 이런 개념이에요. 행정학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행정계획을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계획만 잡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법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행정계획에 대한 국민의 권익 보호 수단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됐는데 행정계획을 말이죠. 변경할 수 있느냐. 자,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만금호가 지금 완성돼 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새로운 공업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어떤 공업단지를 구성하겠다,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을 때는 이걸 변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50번 행정계획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계획법규는 공익보호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획변경 신청권은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는데, 자, 원칙은 안 됩니다. 계획 좀 변경해달라. 그렇죠? 계획 좀 변경해달라는 신청할 수가 원칙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얘기했지만 어떤 정책 결정이 있었죠. 그 다음에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행정 실행으로 나가겠죠. 그 다음에 평가를 또 받겠죠. 그러나 원칙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계획을 일반 사인이 좀 변경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으로 정말 새만금호가 있다. 꼭 새만금은 아니지만 간척 사업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터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직격탄을 맞겠죠. 거기서 사는 업을 할지, 뭐 해녀랄지, 아니면 거기서 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덜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추진됐던 겁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1번이에요. 자, 51번 문제 읽는 데만 해도 한 1분 이상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말이죠. 대각선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A 광역시장은 점점점 나와 있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뭡니까?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했다 이런 얘기죠. 입안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회도를 건설하는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뭡니까? 행정계획에 대한 사례가 나오겠죠. 케이스 문제입니다. 자, 뭐가 답일까요? 답 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공익적인 측면,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라는 얘기죠. 환경. 자, 공익적인 측면이 더 강했다라고 하면 뭡니까? 계획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공익적 측면이 작고 환경, 그러니까 이 뭡니까? 환경 보존에 대한 것이 더 컸다 그러면 뭡니까? 이 계획을 없앤다든지, 그죠? 축소시킨다든지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판례는 정당하게 비경량했다면 형량에 하자가 없고 적법한 결정했다 이렇게 판시한 겁니다. 자, 행정청에서 말이죠. 비교 형량을 꼭 해야 됩니다. 공익이 중요하냐, 나아가서는 사익이 또 중요하냐, 이것도 계산해야겠죠. 그 다음에 환경도 봐야 됩니다.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 판례는 어떻습니까?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내용, 환경이 훼손이 적은 우회도로를 개설한 걸 내용으로 하는 변경을 신청했다 이런 얘기죠. 결정했다 이런 얘기죠. 이랬을 때, 자, 과거에 말이죠. 고속철도죠. 한국형 고속철도인데, 지금 경주 지방이죠. 그쪽으로 오지 말라고 했던 그러한 이 사건이 있었어요. 왜 오지 말라고 했냐면, 경주는 1000년 동안 신라의 고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 가고 직접 부산으로 가는 그런 KTX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것과 유사한 사건이었습니다. 즉 뭐냐면 우회도를 건설함으로써 환경 훼손이 좀 적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말해서 뭡니까? 행정계획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죠? 우리 집 앞으로 어떤 도로가 나면은 우리가 참 부자가 되겠구나. 아니면 우리도 상당히 뭡니까? 문화 혜택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환경단체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모 시장이, 광역시장이 도로를 우회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걸 믿었던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비교 형량했을 때, 특히 환경 문제와 비교 형량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내린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판결을 말이죠. 자주 접하면은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용 어느 정도 키워드 몇 가지 하고 답을 금방 나오겠죠.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거의 박사 수준 이런 수준까지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적합하게 대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합격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바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5강 강의 내용이 유익했습니까? 복습 많이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